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전지 이 기업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를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는데 2차전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2차전지를 어디까지 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는 어떤 걸 봐야 될까 고민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2차전지에 파생이 되면서 또 돈이 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몰리는 곳을 잘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 증시를 봐서 알겠지만 오늘 오르는 거 다르고 내일 오르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데서 논다, 그러면은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올 곳에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써주시려고 하는 거 눈에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되고, 제가 그 힘으로 영상을 매일매일 찍는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랑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2025년, 2026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이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수급이 몰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거래대금 상위를 봐야겠죠. 거래대금 상위에 항상 원래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맨 위에 있는 상태고, 보통 위에 있어도 보합권이거나 하락이었는데 최근에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가 정말 강한 모습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를 최근 끌어올리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아니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140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자마자 그날부터 주가가 80만 원 돌파하더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86만 2천 원, 목표가를 14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이 반도체 ETF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반도체 ETF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세를 좀 보긴 해야 돼요. 추세를 이어가야 된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를 까고 안 하고 들어가면은 투자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지금은 짧게 손절하고 길게 수익 낼 생각으로 이를 각오로 투자를 할 때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2차전지 거래대금이 요새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또 20%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으로 지금 20%씩 오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사실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2위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알테오젠을 조금만 올리면 바로 이기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코스닥 레버리지,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사모으고 있는 ETF죠. 왜냐하면 웬만한 개별주보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강해요. 왜냐면 보시면 14%씩 움직이죠. 이게 지수 움직임인데 지수가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반 지수가 7%, 레버리지가 14%.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역시나 삼성 SDI, 최근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ESS, 그 다음에 전고체까지 해서 좀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거래대금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의가 무산됐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사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 무산돼봐야 의미 없어요. 어차피 스테이블코인 합의할 겁니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엔 합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서 뭘 하든 관심 안 끄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어차피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나가면 한국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한테는 사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잠깐 중간중간 소음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결국에는 무조건 합의가 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하고 하게 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추세 전환을 좀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상위 종목 중 하나가 알테오젠입니다. 현재 1등인데 2차 전지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을 쓰고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반도체에 따라 한미반도체도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한미반도체가 JP모건에서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다. 네, 그럼에도 반도체 편승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고 있죠.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LG CNS 역시나 스테이블코인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하게 올라왔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서의 승자는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2차전지가 지금 코스닥 1위를 할까 말까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땐 이번 시장의 승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이 순매수와 순매도 외국인 기관 개인의 물량입니다. 일단 외국인 순매수는 LG CNS, 그 다음에 에코프로, 네이버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남들이 욕해도 외국인은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고 하면 한국은 같이 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합의가 불발났다 이런 소음에 저는 흔들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PM.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은 지금 뭐 사모으고 있죠? 코스닥이 강하게 움직이고 코스닥의 2배수를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삼성전자 첨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뭘 팔고 있느냐? 외국인은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현대차 팔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G CNS.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받아갔어요? 사실 외국인한테 준 겁니다. 기관이 판 거 외국인이 준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 기관이고 이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 한국에서는 뭐야 합의 안 해? 하면 털어. 근데 어차피 합의할 거잖아. 왜 팔아? 하면서 내가 가져갈게 해서 가져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은 뭘 팔았죠? 역시 오르는 거 팝니다. 오르는 거 팔아요. 개인들은 항상 뭐다? 올라서 나한테 수익을 줬거나 또는 손실이었는데 수익이 됐거나 뭐 이런 것들 대부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개인이 파는 거를 싹 다 누가 외국인 기관이 얻어간다. 이걸 업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수급은 다 2차 전지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에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설명을 좀 드리면 에코프로 BM 시총 1위 직전이에요. 물론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주춤한 사이 에코프로 BM이 빠르게 추격에 나서면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가 어느새 1조 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올라온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테오젠이 빠진 것도 있지만 얘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을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걸 우린 전환사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로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드디어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랑 사실 사모펀드나 단가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얘네들도 물려 있었는데 최근에 수익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국내 PEF 운용사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 IMM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길바닥에 널려있는 조그만한 사모펀드가 아니에요.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에코프로 BM에 물려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에 얼마 올라왔다? 플러스 3.5%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가 얼마까지 났었냐면 8만 1,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평가 손실이 약 6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다가 이제 드디어 본전으로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본전에 팔까에 대한 고민은 좀 들긴 하지만 충분히 에코프로 BM이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고 아마 이걸 기다리다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거를 외국인 기관이 좀 받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전기차나 ESS 말고도 뭐 좀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우주용 배터리 시장이에요. 우주용 배터리 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인 탐사선 뭐 이런 걸 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분명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가 일반 우리가 전기차 타고 있거나 이런 배터리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냐?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이 속속 인공위성 발사 사업에 뛰어들어 여기에 들어가는 우주용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5조 7천억이었는데 2030년에는 8조 규모로 확대가 되고 앞으로 우주 산업은 더 성장이 될 거예요.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번에 두 번째 발사가 진행이 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을 태워서 달 한 바퀴 돌고 오자는 거예요. 왜? 세 번째는 달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선만 보내고, 두 번째는 사람 태운 우주선이 한 바퀴 돌고 오고, 세 번째는 사람 태운 우주선이 달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주 성장이 앞으로 크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배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용 배터리는 태양광 노출 정도에 따라 영하 180도와 영상 150도를 오르내리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뎌야 돼요. 왜냐면은 태양이 바로 앞에 있죠. 태양빛을 바로 받아야 돼요. 바로 받을 때는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데 또 못 받을 때는 온도가 엄청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북극 한파만 와도 전기차가 막 못 가잖아요. 방전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온도에 민감하면 안 되고 둔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선 타고 이러면은 당연히 흔들리고 비행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우주에서. 그럼 진동 충격에도 안전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전고체나 우리 첨단 메모 이 배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궤도에 올라가면 상당히 이 안전하고 길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고체나 그 이상, 뭐 나트륨 배터리나 그 이상의 우린 첨단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용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추세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떠한 기업을 하나 고르기가 애매하다면 차라리 이 밸런스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주인공 에코프로 그룹 회사들 포함해서 사실 이 배터리 기업 양극재, 음극재가 밸런스 있게 잘 나눠져 있는 ETF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가장 크게 오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 2차 전지가 오를 때 밸런스 있게 잘 따라오를 거다. 시장만큼은 분명히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구간 라인 때부터 이제 따라가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추세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모든 사람들이 대략 한 10%가량의 이 수익권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 안전마진을 챙기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마진을 챙기려면 어떻게 되냐? 못해도 17,500원을 깨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추세를 가지고 계속 홀딩할 수 있어요. 제가 출발하면 여기서 추세가 시작이 된다. 근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했어요. 근데 시작할 거면 지금이다. 근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쉽게 놔주면 안 돼요. 언제든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마진을 이만큼은 챙기고 현재 구간에선 쪽은 이 17,500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맞아요. 근데 혹시나 17,500원을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돈이 몰리는 주도주 또는 그 다음 돈이 몰리는 메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같이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파티를 끝내는데 그 끝낼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7,500원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500원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버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 전지를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이어서 거래대금이 제가 쏠리는 것 같다.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 남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업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력기기 쪽이었죠. 그래서 전력기기 쪽의 기업들의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왜냐면 저보다도 이 업종에 대해서 정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기업 탐방 가고 IR 가고 하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에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가를 상향한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향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에 대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63% 상향한 6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말 크게 상향을 했고요. 관세 부담이라든가 약 200억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안정적인 마진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좋다. 그래서 배전 부분은 국내외 수요 증가로 호황을 맞았고 초고압 변압기 설비 증설을 통해 송전 시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공정 증설과 함께 물량 확보가 이뤄지고 중장기적인 외형 및 이익 성장이 반영이 된다 하면서 전력기기에 대해 사실 나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적 성장이나 영업이익률 성장도 충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본다고 해도 실제 현대 일렉트릭의 전망치거든요. 항상 얘네들이 전망치를 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쭉 가면은 한 2020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IRA라고 하는 이 공장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시기, 그래서 전력기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기 이전까지는 전망치에 비해서 이 실제 수치가 못 따라갔어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IRA가 시작되고 전력기기 호황이 시작되면서는 전망치와 실제가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22년도에는 전망치보다 실제가 역전을 처음 하게 되고요. 23년도에는 전망치보다 실제가 훨씬 상향을 하게 되고 24년도 부합, 25년도 상향.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적어도 이제 26년도로 넘어가면은 아마 전망치보다 충분히 그 이상 이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이상 나오거나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26년도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될 확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수주는 전망에 비해서 항상 실제가 과거에는 항상 컸어요. 항상 컸습니다. 웬만해서는 큰 모습이었어요. 컸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 이 구간은 이제 막 사이클이 시작하는 구간이라 애매할진 몰라도 사이클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항상 컸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예상치가 나왔으면 이거보다 당연히 수주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이 011-7920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 이게 이제 전력기기 기업 200만 원짜리 막 몇십만 원짜리도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수 있는 ETF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한 200만 원이에요. 이거 한 주 살려면 2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사기 어렵잖아요. 예, 이걸로 사면은 사실 이 ETF 수수료를 조금 내겠죠. 0. 몇 프로. 근데 차라리 저는 그거 내고 200만 원짜리 사지 않겠다. 전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겠다면 차라리 이 밸런스 있는 전력기기 ETF를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11-7920이고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 강한 힘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계속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강조를 드렸죠. 아마 출발한다면 지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상승세가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1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끝까지 현재 추세를 끌고 가는 게 맞다. 전력기기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목표가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저희는 잡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추세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미용기기 쪽. 제가 미용기기가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실적이 올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택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IMCAS 월드 콩그레스 2026에 참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제약바이오로 따지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 같은 거예요. 피부 성형 에스테틱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약이라든가 약 쪽이 아니라 이제 피부 성형 에스테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톡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주파 아니면 초음파 이런 이제 미용기기들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택은 올리지오라는 이 대표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이 올리지오가 뭐냐? 이제 고주파라고 해서 실제 이 진피를 자극을 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피부를 이제 리프팅 해줄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 기기를 이제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얘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미용기기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성수기에 돌입하는 시기니까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기업을 딱 꼬집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ETF로 이 미용기기만 모아놓은 ETF가 있더라.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한데 또 시장을 또 만들어주는 이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이제 의료기기 소부장 FN 464610이었습니다. 얘가 170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둘만하다라고 했어요.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메디톡스, LNC바이오, 대웅제약, 원택, 덴티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미용기기 관련해서 다 들어가 있죠. 보톡스부터 뭐 스킨 부스터, 미용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 있는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64610인데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이미 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합니다. 이 1750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봐요. 왜냐면 지금 계절적으로나 실적으로나 저는 지금 추세가 시작된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놓친다? 이건 조금 아쉽다. 차라리 얘기하는 게 칼같이 손절하는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내려오면 손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서 출발하면 지금부터 추세가 출발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 시작을 해서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 보자. 손절은 1750원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점 라인대가 13,000원이라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요. 정리 한번 하자면 역시나 미용기기, 의료기기 ETF 저희는 17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이라면은 추세를 잡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돈이 어디에 몰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원전, 전력기기, 그 다음에 지금 미용기기 이쪽에 다 몰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몰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사자.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 사면 안 되고 양봉을 사야 돼요. 오르고 있는 걸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시작될런지 안 될런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쫓아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구나. 여기에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면밀하게 확인해야 사실 오를 때 딱 초기에 관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같이 돈을 좀 잘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정말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시장이에요. 지금 잘 따라다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적을 데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쓸 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를 제가 어디다가 사용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푸시 알람에 대한 것만 그냥 승인, 뭐 허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바로 푸시 뭐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럼 그 푸시에 대해서만 뭐 허용 승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저희 자율주행 2025년 6년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2025년 하반기고 올해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2026년 로봇 자료집 올려드릴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이것까지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1월 28일, 27일, 26일, 5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 운영을 하니까 꼭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가 정말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 줄 한 줄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